자, 계속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 3번 호란의 극복과 북벌운동 정리하는데 선생님이 시작할 때 말했죠. 이 단어는 정말 집중해서 스토리를 잘 이해하면 공부하기 쉽다고. 계속 연결되는 거야. 방금 전에 봤던 내용 생각해봐.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외교를 펼쳤고 이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이들이 바로 서인이라 그랬어요. 서인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후금을 나라 취급도 안 했던 존재들이란 말이지. 결국 서인이 주도를 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인조가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16대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바로 이제 호란인데 왜 일어났느냐? 하나씩 먼저 정리하도록 할게. 호란은 두 가지를 정리할 거야. 정묘호란 일어나고 그로부터 9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먼저 일어난 정묘호란. 자, 정묘호란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생각을 해봐. 인조를 왕을 만든 게 누구야? 서인들이야. 그러니까 서인들이 중앙의 정치에 중요한 관직을 다 차지했겠지. 근데 이 서인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광해군이 왕이었을 때만 해도 중립을 지켰잖아요.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 후금의 입장에선 되게 조선이 뿌듯하고 좋았겠지, 그치? 친하게 지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인조가 왕이 되고 서인이 집권을 하더니 그때부터 외교 정책이 완전 바뀌어. 친명배금, 완전 중요합니다. 별표.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열받겠어요? 후금 지금 크고 있는데 니들이 감히 우리를 하면서 후금이 자극을 받고 열받기 시작해서 니네 가만히 있어라. 구실만 생기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 그러던 와중에 조선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 바로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이괄은 인조반정이 일어날 당시에 나름대로 공을 세웠던 신하인데 원래 조선에서는 어떤 사건에서 신하들이 공을 세우면 어느 정도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을 나누고 각각에게 주어지는 상이 달라요. 이괄은 자신이 당연히 1등 공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등 공신이 된 거야. 열받았어. 난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겠죠? 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가지고 후금이 침략을 해오게 되고요. 황해도 지역까지 침입을 하면서 나라가 개판이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임진왜란 뒷수습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이 당시가 30년 됐을 텐데 30년 지났다고 해도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기계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직 임진왜란의 뒷수습도 다 안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후금이랑 또 싸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겠죠. 결국은 후금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좋다.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후금 너희들의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것이다. 알았다. 우리가 들어주겠다. 해서 화의를 체결을 합니다. 화의 체결이라는 건 뭐예요? 화해를 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후금의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이게 정묘호란이야. 정묘호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친명배금 정책이 배경이 되었고 직접적인 원인은 이괄의 난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계기로 해서 쳐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가 않죠. 정묘호란이 일어난 게 1627년인데 17세기 초반.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1636년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병자호란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 후금이 정말 막강하게 세력이 빠르게 성장을 해. 그러더니 나라 이름을 바꿔요.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같은 나라야. 후금은 누구고 청은 누구예요? 이러면 안 돼, 선생님한테. 청으로 국호 변경을 하더니 힘이 더 막강해지잖아. 조선에게 더 무리한 걸 요구해와. 이 당시에 청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자. 군신 관계를 맺자라고 요구해요. 군, 임금, 신하. 우리 청나라가 임금의 나라, 너희 조선이 우리를 섬기는 신하의 나라.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 화의를 체결한 것도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데 뭐 임금과 신하의 나라를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조선이 거절을 하자 당연히 그걸 구실로 청나라가 침략을 하겠죠. 이게 바로 병자호란의 시작이었고요. 당시 청나라의 군대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남한산성 안쪽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잠그고 인조와 신하들이 피신을 했지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 달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성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청나라 황제였던 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인조가 거기 삼전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남한산성 앞에 삼전도에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 박고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삼전도의 굴욕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병자호란이 막을 내리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북벌운동, 북학운동, 나선정벌은 단어의 뜻만 구분하면 되거든. 그것도 역시 스토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욕적인 항복을 했잖아요. 인조 다음에 왕이 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은 17대 왕 효종인데요. 효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 효종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 우리 아버지 인조께서 겪은 치욕을 나는 그냥 자식된 도리로서 넘어갈 수 없다 하면서 청나라 몰래, 겉으로는 군신과 함께 맺고 있으니까 청나라 몰래 여기서 말하는 북이 청나라를 말하는 거야.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북벌운동이라 그래요. 자, 북벌운동을 준비했던 사람 누구? 효종, 인종의 아들이었던 효종과 다음 서인 세력이었던 대표 인물 송시열, 이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북벌운동을 준비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묘호란, 병자호란 엄청난 전쟁이 2번 일어나서 막 나라가 또 쑥대밭이 됐잖아. 모든 그 책임과 불만이 서인들에게 돌아올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서도 청을 쳐야 된다. 북벌운동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쨌든 효종과 송시열과 이완이 주도를 해가지고 청나라 몰래 막 조총부대 훈련시키고 군사훈련 새로 시키고 성곽 수리하고 무기 새로 준비하고 해서 청을 칠 준비를 했으나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 청나라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하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종이 갑작스럽게 북벌운동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주도 세력이 사망을 하면은 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번도 북벌을 실행하진 못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청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 시간이 점점 지나 1700년대 18세기로 들어가면요.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신하들 중에 합리적인 신하들 중에서 야 청나라 물론 이제 쟤네들은 여진족이고 우리가 옛날에 되게 찌질하게 여겼던 애들이지만 현재 청나라는 우리보다 모든 게 월등하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문화 수준 모든 게 월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나라랑 싸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청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수용을 하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시켜서 조선을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조선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청나라를 배우자는 운동, 북학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북벌에서 북학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마지막으로 요거는 안 나와 있는 교과서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고로 뺐는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나선정벌은 뭐냐면 나선은 한자로 러시아를 뜻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러시아 정벌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청나라가 세력이 막강해지는 가운데 영토를 확장시켜가면서 청나라랑 러시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청나라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 청나라가 누구에게 지원군을 보내라고 요청을 하냐면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 청나라하고 군신관계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 사실 뒤로는 청나라 칠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우리 조총부대가 전쟁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도 실험해 볼 겸 하면서 청나라를 돕기 위한 지원군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청과 조선이 같이 편을 먹어가지고 러시아랑 전쟁을 해서 승리를 2번 거두게 되는데 그걸 나선정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시죠?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